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강한 실적 기대감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PMI 지수까지 연이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였지만 우리 시장은 조금 어려운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우리 시장 어제 상승분을 한 반 정도는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쪽에 낙폭이 좀 컸었죠. 반면에 테마주들만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화장품 쪽이 일제히 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에 올라온 모습이었죠. 마녀공장 그리고 뷰티스킨 등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 또 우등지팜이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슈 관련한 종목들이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카타르와의 협력 확대 소식과 함께 오늘장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함께 좀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즘 유동성이 참 메말라가고 있어서 연일 살얼음을 걷는 기분입니다.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잘 짜봐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발벗고 잘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참여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힘차게 투자올림픽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연일 참 힘든 시장입니다. 힘든 우리 투자자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윤삼일 해설위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삼일이라고 하고요. 요즘 여러분들 중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옆에서 평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돈을 한번 벌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제가 옆에서 고니처럼 선수가 되어서 한 판 한 판 차근차근 따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간 수년 내에 굉장히 큰 반대 매매, 조 단위의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요. 네, 키움에서 이제 영풍재지 미수 반대 매매가 약 5천억 원이 발생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도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미수를 이제 틀어막으면서 증백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네,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최근에는 가장 강했던 선도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수급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영풍재지가 거래가 재개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조금은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되겠죠. 어느 정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현 시점에서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매매라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데이 트레이더들이나 단기 매매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종목에 대한 압축을 더더욱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원칙에 들어오는 종목 안에서 한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게 요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무한 물타기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넘어선다. 이제 올라가면 이제 수익이겠지만 당연히 이제 내려가면 이제는 손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물타기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년도 코로나 장세 그리고 작년도도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 굉장히 길었었죠. 1년 내내 하락장이었었는데 사실 20년도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젠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크주, 진단키트주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이어도 할 만한 종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락장에서도.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장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완전 말라버렸고 그다음에 좀 뭔가 세핑이라고 하죠. 네, 그런 새로운 재료가 없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묵은지처럼 좀 쾌쾌 묵은 종목들, 뭐 재료들만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그 종목들이 또 거래량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데이나 아니면은 단기 매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럴 때일수록 저는 뭐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 네, 비중도 실제 요즘 장세에서는 미중을 담을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0월 25일 수요일이고요. 네, 코스피는 0.85% 하락, 그다음에 코스피는 1.78% 하락 마감을 했었죠. 코스피 거래대금은 7조 7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거래대금은 6조 4천억, 여전히 별로 안 좋은 유동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징 급등 종목에는 이제 국제약품이 중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해서 국내 환자가 급등 소식에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나마 좀 탄탄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인데 다만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봉의 흐름이 좀 가파르다? 네, 그런 흐름이 좀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수급 들어올 때만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잠깐 볼 텐데요. 네, 제가 이제 HTS는 아니고 트레이딩 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770에서 745포인트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죠. 사실 이 구간 자체가 예전에 보시면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좀 뚜렷한 레벨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예전에는 이제 29년도에 저항을 받았고,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지지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3월달에도 이 구간을 조금 지지 받았을 때 비로소 좀 강하게 갔던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을 좀 지지 구간으로서 생각을 하고 종목을 좀 잡아가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일단 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이탈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이 하단 구간들은 좀 그래도 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었는데 그래도 여기가 이제 핀파 캔들이죠. 네, 약간 그 도지형, 그 망치형 캔들이라고 하죠. 네, 망치형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여기를 좀 지지는 해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제 결국에 수급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종목을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미수나 신용을 안 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잘하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큰 자금들을 운영하는 그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 입장에서는 미수를 막는다는 거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터져야 될 거래 대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억에서 1조가 터져야 되는데 근데 뭐 몇천억밖에 못 터지잖아요. 미수를 막아버리면은.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풀리면은 그래도 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할 만한 종목들도 좀 생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본격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도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내가 윤삼우 해설위원님과 함께 시장 가이드를 받으면서 좀 대응 전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 투자올림픽에서 제공해 주셨던 종목들로 내가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자그마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해당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7777, 74자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과 조금 더 가까이 만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과연 많은 또 상승력을 보여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휴니드입니다.
10월 21일 최근 종목이었는데요. 18.51%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방산주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노을 역시도 10월 19일 종목이었는데 하루 만에 강력한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4,550원에 도달하면서 16.82%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어려운 시장에서도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10.77% 역시나 10월에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네, 10월 시장이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적을 좋게 잘 내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메달권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네, 일단 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저는 뭐 예전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근 지난주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보통 제가 방송에 한 4번씩 나오죠. 네, 그랬을 때 휴니드란 종목을 지난주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월요일 장에서 바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뭐 흐름은 뭐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을이라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단기 매매 관점에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뭐 나중에 가서 뭐 100%, 200%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이제 먹고 살아야죠. 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관점에서 좀 빨리빨리 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아니면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한미반도체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휴니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18.51% 상승을 했죠. 그리고 실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이 시초가 부근에서 월요일 시초가죠. 그리고 7,900원 정도까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하셔라. 그러면 이렇게 노란 박스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시초가가 8,170원이었고 그다음에 7,900원이 이제 매수가인데 이거는 이제 지난주 종가 관점에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18.51%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약 20% 넘게 이제 다음 날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바로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 저는 이제 휴니드란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던 이유는 뭐 여기도 적혀 있지만 뭐 여기 화면에도 적혀 있지만 약간 이상하다, 이 종목 좀 이상하다라는 관점이었죠. 물론 뭐 최근에 좀 트렌드가 방산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해지 관련 테마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렇다 치고도 이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너무 많이 들어왔다. 어디? 이봉에서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500억 정도로 판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가 상당히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50에서 60% 사이로 대주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1,000억대 초반이라고 해도 진짜 그저께 들고 있으면은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 자체는 한 500~600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거래 대금이 3,200억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시가총액 곱하기 6배 정도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 종목을 올렸다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올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죠. 네, 뭐 추가적인 상승은 안 나왔지만 뭐 고점은 높였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안 났다라고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지켜주는 구간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2개 이상 음봉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상당히 또 최근 어려운 시장에서도 또 단비 같은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노을이라는 종목인데요. 노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이제 의료 AI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총선 관련해서도 이제 한동훈 관련 테마주로 이제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큰 상승을 보여줬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뭐 8,500원까지 갔던 주식이 현재는 3,000원대 반 토막 이상 난 상태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낙주 매매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또 탄탄한 매물대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패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이쁘게 제가 뭐 한 2주 전쯤에는 하모니 패턴을 들고 와가지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12월, 1월 이럴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아도 어쨌든 총선에 이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종로 쪽으로 이제 출마한다라고 했고, 물론 그게 리스크는 큽니다. 이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대권을 향해서 도전해 볼 수 있지만 안 됐을 때의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밀고 있는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판단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뭐 단기 매매로 끝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도 중기적이죠. 네, 한 그런 관점에서도 어떤 이벤트가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관찰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타점은 기술적으로 잡았어요. 근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동훈 뭐 이렇게 관련주라는 걸 알고 있었고, 여기서도 알고 있었을 거고, 여기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 공략을 가능합니다. 근데 또 내려왔을 땐 또 저점 매수 관점에서도 충분히 가능했던 타점이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략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느냐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런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가격대였다. 단기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중기적으로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노을이라는 종목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 시장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버텨줬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시장보다 강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탄력이 안 나오는 게 아쉽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라인을 이제 한 6만 원에서 59,700원 이 가격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가상 뭐 이렇게 돌파가 안 된 모습입니다. 일단 뭐 트렌드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쭉쭉 뻗을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떨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보다 강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결국에 단기 매매자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는 탄력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루에 한 그래도 못해도 15%에서 20% 정도까지는 가져야 그 안에서의 이제 매매할 구간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뭐 단기 스윙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력적인 종목이었지만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탄력이 안 나와서 좀 힘든 종목인 건 맞다. 그런 구간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제가 뭐 그런 타이밍에는 기가 막히게 또 여러분들이랑 또 이런 종목을 들어가서 매매를 잘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한미반도체 이제 60분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0분봉상에서는 제가 또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플래그 패턴, 깃발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관점에서 관심 종목으로 한미반도체를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에서 이제 나와서 여기가 이제 진입 타점으로서는 유효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어떤 수평 채널에 대해서 여기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도 종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관점에서 진입했다라고 하면은 수익은 뭐 충분히 보셨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최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히림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갔을 때 상타를 했었죠. 물론 오늘 시장에서 갭이 발생을 안 했어요. 다만 20%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든 5%든 아니면 7%든 어느 정도 수익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되게 좀 어렵거든요. 어렵다라는 게 왜 어렵냐면은 단기 매매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강력한 재료가 없어요. 네, 재료도 없고 그다음에 재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거래량이 굉장히 좀 예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예전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포스코 DX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만약 주도주였다라고 하면은 보통 1조에서 2조 터졌어요, 하루에.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1,000억에서 2,000억 터져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10분의 1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봉에서도 힘이 없어요,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종목을 선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거기서 운이 좋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50대 50이다. 그랬을 때는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어떤 상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모비스처럼 제가 이제 10월 17일부터 18일 지난주에 이제 상따를 했던 종목이었죠. 네, 이런 식으로 상따하고 다음 날 이제 뭐 이렇게 장중 매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확실한 거는 요즘에는 오히려 장 초반에 빨리 상가를 잠그는 종목들 있죠. 우듬지팜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빨리 캐치를 해서 그 종목만 하고 끝내는 게 요즘에는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 시장, 화요일 시장에서는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네, 여기서 이제 눌림으로 접근해서 상한가까지 홀딩을 했고요. 다음날 이제 갭까지 먹는 전략 이걸 많이 쓰고 있는 게 요즘 제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최근에 이제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고려하셔야 되냐면은 지수가 5일선 밑에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요즘에 뭐 6조, 7조 터지고 있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 7조씩 터지고 있죠.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내려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빨리 가는 그러니까 재료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서 좋다라고 판단하고 그게 좀 빨리 가볍게 가는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잡는 게 그거 한 종목만 하고 끝내는 게 가장 요즘 시장에서는 가장 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중에는 그냥 떠나세요. 네, 시장을 떠나시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그래도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S 네트워크스도 지난주 시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웠었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도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MT 같은 경우에도 이날 금요일 날 상따해서 다음 날 또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이렇게 공략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또 쭉쭉 뻗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많이는 없어요. 하루에 한두 종목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 한두 종목을 볼 줄 아는 게 결국에는 프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중에 너무 많은 종목들을 매매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압축하고 더 압축해가지고 그래도 힘든 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든 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안겨줬었던 좀 담비 같은 종목들 흐름 함께 짚어봤습니다. 해설위원님 정말 요즘 시장이 어려워서 많은 분들께서 앓는 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우리가 앞서서도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확실한 종목들로 수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결국에 저는 모든 걸 동원을 하는데요. 결국에 그 주식이라고 하면은 주식의 3요소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재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급이고, 세 번째는 차트인데 재료에 있어서 어떻게 디테일을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요즘 시장에서는 뭐 사실 여러분들 7, 8월 달, 뭐 6월 달에 갔던 게 이제 수급주, 대형주 쪽이라고 하면은 지수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형주 쪽이 지수를 하락한다는 건 결국 대형주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대형주 쪽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는 뜻인데 근데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지수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뭐 한 1,000억대짜리, 2,000억대짜리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는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면은 그래도 할 만한 게 하루에 한 두세 개씩은 나옵니다. 네, 거기다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가치나 아니면 뭐 실적이나 아니면은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오는 어떤 현상에 있어서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원유 뭐 무슨 전쟁이 났는데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뭐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가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그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가면은 뭐 다시 제 자리로 오긴 하는데 그런 테마주 장세라는 거죠. 결국에서 여러분들이 테마주에 있어서도 하실 줄 아셔야 된다. 하락장에서는요. 하락장에서는 테마주들이 오늘도 보면은 장 초반에는 이제 뭐 반도체주들도 갔지만 어쨌든 이런 사우디 관련해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그런 테마를 이끌면서 이제 갔었고, 그다음에 오후장에는 또 이제 또 다른 화장품주들이 갔었고, 그다음에 또 시장 장 마감 전에는 또 다른 어떤 폐렴 관련주들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만 요즘이 좀 어렵다는 게 수급이 굉장히 빈약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타점이 잘 안 나와요. 예,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수급적인 요인들만 해소가 되면은 분명히 또 많은 종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판단할 때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급으로 인해서 이 재료가 시장에서 먹어주는 재료인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소외받는 재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돈의 힘, 거래대금, 스마트머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차트인데 차트 같은 경우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야 되죠. 그런 거에 있어서 어디서 잡을 것인가, 어떤 전략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재료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지켜봐야 될 종목, 뭐 첫 번째는 사우디 재건, 두 번째는 클라우드 관련주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상화폐, 요즘에 뭐 비트코인도 상당히 잘 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침마다 먼저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제가 이제 주도주 랭킹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강했다라고 하면은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현대바이오, 뭐 우듬제팜, 뭐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드리고 있고 이게 시장이 바뀌면은 또 여기가 싹 다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 시장에서는 그나마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서 그게 타점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면은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결국에 38광땡 기법의 핵심은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입니다. 38선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38선 위에 있으면은 그래도 추세가 강하다. 이 종목은 오늘 힘이 있다. 아래에 있으면은 이 종목은 힘이 없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추세 지표 YSL 밴드인데요. YSL 같은 경우에는 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윤사무엘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 이상 나와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USB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꼭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2개 이상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에서 우리는 진입을 하게 된다. 뭐 잉태형 아니면 도지형 이런 캔들이 아니라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면은 들어가시면은 상당히 확률이 높더라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최근에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타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이제 이 빨간색 영역이 뭐냐면은 YSL 밴드 상단이고요. 파란색 영역이 YS 밴드 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분홍색 선이 38선인데 38선 아래에서는 우리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추세 지표가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계단식으로.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안 본다. 언제 보냐면은 결국에는 이 YSL 밴드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 자,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 그리고 38선 위로 올라탔을 때, 그 다음에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40억 이상이 터졌을 때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외에는 다 발생이 안 됩니다. 상당히 좋죠, 지표가. 굉장히 그러면 1초 만에 알 수가 있어요. 우와, 이 종목 돈 들어왔네. 1초 만에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제 거래량 지표를 많이 보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장악형 캔들 2개 이상의 음봉 캔들 이후에 상승장악형 캔들 발생했을 때 바로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 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하단 계단식으로 상승, 상단 계단식으로 상승, 빨간색 38선 위에 있고 거래량은 3분당 200억씩 터지죠. 그러면 여기서 타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장중에 한 10% 정도가량 한 20-30분 기다리면은 수익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장이 좋을 때는 굉장히 타점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보면은 자, 이 구간에서 다 타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향하고 있고 38선 위에 있고 2개 이상 음봉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 나오면 진입이다. 여기서 한번 발생하고 여기서 한번 발생하고 여기서 한번 발생하고 여기서 한번 발생하고 그다음에 38선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안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 매매 자체가 다 이래요. 보통. 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 거기서 공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바로 이제 뭐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잘 맞죠. 보통 뭐 20-30분 안에 늦으면 20-30분 안에 빨리 수익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정형화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은 뭐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죠. 장이 뭐 내가 종목에 예전부터 들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힘들 수 있지만 또 장이 좋아졌을 때는 분명히 이런 힘든 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장은 항상 좋은 장도 있지만 하락장도 절반이에요. 하락장이 더 많아요. 보통 주식장은요. 그러면은 그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지 못하면은 좋은 장이 왔을 때는 돈을 또 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항상 접근하셔야 되는데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이 380땡은 굉장히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없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예. 있을 때는 과감하게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또 바로바로 수익이든 손실이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멋진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기준과 원칙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부들 USB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아서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혹은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또 명품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어야 되는 포인트들도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오늘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딱 두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네, 첫 번째 종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HPSP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기업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뭐 섹터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랑 엔비디아 관련해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을 먼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이었죠. 네, 3천 얼마가 터졌죠. 3천억 얼마. 네, 그런 관점에서 해볼만 했던 종목인 것만 맞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꾸준히 봐야 되는데 근데 일단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5년 이상 독점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뭐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HBM 관련해서 아니면 메모리 업황 관련해서도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최근 시장에서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종목별 투를 보시게 되면은 안 뜨네요. 네, 아무튼 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재료라고 하면은 결국에 ARM이 요즘에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 그 르네 하스 ARM CEO가 오늘 이제 방한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인텔에 도전하는 엔비디아 그러면서 PC용 칩 개발에 있어서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PC 운영 체제를 실행할 수 있는 이 ARM 기반 이 CPU를 설계한다는 이슈가 나왔었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기업이 하나 있죠. 리사수 회장님의 AMD 기업. 네, AMD 같은 경우에도 지금 ARM 기반 CPU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관련해서 반도체주들이 그나마 좀 잘 버텨주는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MD와의 이런 시도가 인텔에 오랫동안 지배해온 PC 산업을 뒤흔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일 강보합 이후에 상당히 좀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HPSB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도주를 찾자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오늘 공략했던 이유는 결국에 여기 구간들을 이제 도전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도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트렌드를 본다라고 해도 이런 저점과 저점 그리고 이런 저점을 연결하는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종가를 보면은 이게 종가를 앞두고 분봉상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공략했던 지점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런 데서 이제 공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종가를 보면은 이제 1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떨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털렸습니다. 네, 그냥 본전치기 하고 나왔어요. 본전치기 하고. 네, 이게 더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니까 그냥 이제 본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종가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8,000원 정도 위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저는 종가 베팅을 또 했을 건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요즘 시장이 이래요. 이제 종가 베팅을 하고 싶어도 종가 베팅 자리를 안 만들어줘요. 네, 좀 아쉽긴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HPSP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래도 기관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HPSP 흐름 같이 뭐 나오면은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유진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뜬금이 없어요. 이게 왜 갑자기 뭐 반도체냐, 뭐 엔비디아냐 이럴 수 있는데 일단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레미콘 사업이란 시멘트 그리고 골재 등을 이용한 건자재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기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뭐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 모멘텀이 붙거나 아니면은 대북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 종목이 슈팅을 준 게 있었죠. 어제. 네, YTN 인수 관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어떤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은 뭐 30% 이상의 최대 주주가 된다라고 하면서 YTN이 어쨌든 어제 상한가를 갔고 그러면서 얘도 따라가는 움직임이 왔지만 이 종목은 단점이 하나 있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다. 네, 시가총액이 그래도 뭐 1,000원짜리 지폐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네, 그래도 약 3,000억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있었는데 어제 장 후반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엔비디아가 한국의 AI 스타트업인 12랩스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전일 저녁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그래도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하면 엔비디아잖아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인공지능 AI 스타트업인 12랩스에 투자에 참여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AI들이랑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은 많지만 실제 투자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종목은 그래도 뭔가 그러면 관련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유진기업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HTS나 네이버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저도 HTS 뉴스 뜬 거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유진기업의 자회사에 또 자회사가 12랩스의 최대 주주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오늘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또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식이라는 거는 양봉에서도 손실에 입을 수 있고 이 음봉 안에서도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 종목은 음봉 마감을 했죠.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봉상을 한번 보면은 차트 보면은 좀 안 예쁘죠. 근데 저는 어디서 이제 이 종목을 건드렸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시초가부터 베팅을 했어요. 시초가부터. 근데 체결이 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좀 사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버텼어요. 근데 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차트가 보시면은 갑자기 변동성이 줄어들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거래원 중에서 요즘에 SG라든지 아니면은 뭐 키움증권 사태가 있었잖아요. 일봉상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가 나중에 팍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분봉상에서 터지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베스트 증권사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사가 붙었다 하면은 이게 분봉이 굉장히 좀 더러워져요. 이베스트 증권사가 오늘 붙었습니다. 이 종목에. 그러면서 제가 그냥 본전 구간에서 그냥 매도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가 어디서 이제 다시 진입을 했었냐면은 이 구간에서 다시 공략을 했어요. 이 구간에서. 여기서는 왜 공략했었냐면은 일단 직전 고점 매물대를 뚫어줄 거라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미래셋에서 그 이베스트 증권사 거래소의 물량을 받고 미래셋에서 올렸거든요. 야 그러면 이건 좀 깔끔해졌네. 거래원이. 그래서 이제 접근을 했고 여기서 아마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4~5% 정도는 충분히 수익권을 줬던 종목이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일 데이 트레이딩 안에서도 HPS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전치기 했고 그다음에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또 완벽하게 내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여기가 아마 YSL 턴 기법 안에도 들어오는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화살표를 제가 표시 안 하는데 화살표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분봉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은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전일 분봉 거래량보다 오늘 분봉 거래량이 시초가에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상당히 충분히 수익 내기에는 괜찮았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유진기업 흐름 저는 또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상승형 음봉이잖아요. 그냥 음봉이 아닙니다. 상승형 음봉이기 때문에 또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HPSP 그리고 유진기업에 대해서 나도 좀 관심이 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시각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이제 신규주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사우디 관련해서 아니면은 뭐 카타르, UAE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붙은 우등지 팜인데 그래도 특징은 이제 신규주 깔끔한 종목이다라는 게 특징이 있죠. 최근에 이제 3일 정도 안에서 이제 두 번가량 상한가를 가면서 조금 아쉬운 종목이긴 해요. 예, 근데 너무 빈약하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상한가 갈 때만 터지더라고요, 거래량이. 네, 그래서 상따를 못한 건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또 내일 시장에 충분히 거래할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스마트방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붙어줬었죠. 중동 지역의 식량 안보 위기감이 이제 커지고 있다. 그리고 사우디의 스마트팜 시장을 국내식 기업이 이제 어떤 선점할 거란 기대감. 그다음에 그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와 그다음에 UAE, 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뭐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그래도 신규 상장하고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을 그냥 날렸다. 약간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좀 주식적인 사고로 판단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녀공장인데요. 이 종목이 또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어요. 네, 화장품 이제 제조업체인데 이 종목도 이제 신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소비가 회복이 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관군제 도입한 징등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배 정도 상승했다. 그런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상한가를 갔었는데 상한가는 풀렸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가총액은 상당히 높아요. 4천억대예요. 근데 대주주가 한 80배에서 90%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종목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적은 거래량으로도 좀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무겁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가벼운데 수급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마녀공장은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다 앞으로. 그리고 최근에 여기 똑같은 자리에서 상한가가 두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21,600원, 22,000원짜리가 지지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 부근에서 상한가가 이때 한 번 나오고 이때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주요 지지 라인을 지켜줬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약세일 때는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신규주 테마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유통 물량이 그냥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는 물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어떤 종목이었죠? 아무튼 뭐 조금 유통 물량이 좀 적은 주식들이 상당히 잘 갑니다. 그만큼 시장 수급이 없다 보니까 들어갈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주나 아니면 그런 종목들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흐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신규주 테마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혹은 문자를 통해서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조금 더 가까이서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갖다 대신 뒤에 7777 누르시고 링크 타고 입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신 뒤에 링크를 타고 입장하시면 오픈 채팅방 안에서 더욱더 활발한 소통 이어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의 올림픽 선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오늘은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높이 뛸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저점은 조만간 잡힐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종목이 갈지는 조금 불명확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에 또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가를 대변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을 이제 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이제 전쟁 관련주로도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최근에 이제 조정도 많이 받은 시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이나 조금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이 확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결국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만약에 뭐 잠깐의 어떤 반등이라든지 뉴스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다 보면은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악재가 없던 시장에 악재가 뭔가 투여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를 여러분들 활용을 해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지율이 박빙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를 대변하는 게 이제 미국의 어떤 세일가스 세력들이 있고, 그러면서 뭐 사우디와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관계를 보였던 게 트럼프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이죠.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지지하는 현재 대통령인데, 근데 사우디랑은 사이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네옴시티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미래 성장을 보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고유가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뭐 어떤 이 기업이 막 엄청나게 좋아서 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사회 현상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분위기를 좀 느낄 줄 안다라고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타점으로 말씀드릴 만한 가격대는요. 뭐 내일 시초가 공략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데가 이제 좀 갭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 갭 자리를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구간으로서 삼는 것도 괜찮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일 이동 평균선 정도가 되는데요. 한 13,000원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저가가 9,650원, 이 꼬리 저가가, 그럼 그 구간들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가로 설정하시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자리로서는 괜찮은 종목이다.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는 상태죠. 네, 이렇게 많이 터지던 주가가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한번 뭔가 좀 같이 뭐 이스라엘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전쟁이 재부각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흥구석유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서울시 안에서 놀고 있죠. 네, 뭐 람보르기니 상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항을 정확하게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안에서를 근데 이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런 구간들이 또 지지 구간들이 또 있어요. 지지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세심하게 일봉을 관찰하면서 한번 베팅해 보시면은 괜찮은 또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흥구석유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은 흥구석유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00원, 내일 시초가에도 좀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13,600원, 손절가는 9,6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흥구석유 나도 관심이 있다, 혹은 나도 흥구석유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일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내일 시초가부터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노란톡 방 입장하시면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 조금 더 가까이서 소통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4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일 좀 어려운 시장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더욱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힘을 내볼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내일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6시에 진행되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